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학교 법인의 사제를 출연해서 지역인재 육성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온 군산에 있는 군장대학교 이승우 총장이요. 지난해도 자랑스러운 전북 애향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진심으로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도민들이 주는 상이어서 나름 큰 상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는 분에 넘치는 상이죠. 저 정부나 공적 기관이 주신 게 아니고 애양운동본부라고 도민들이 저를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상패는 거실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셨는지요? 네, 아주 잘 뒀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이제 공적의 학교 발전 위해서 또 오로지 그 전념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사제를 또 출연하셨다고 그 공적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뭐 학교 재정 운영이 사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저희 아버님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예. 재원이 부족할 때 뭐 저희 제 집이라든가 뭐 또 제 번 것 중에 일정 부분을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꽤 많은 액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몇몇 사학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사학 비리로 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해에는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물론 총장님이니까 학생들 취업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것 같은데요. 새해는 제가 이제 요즘 건배사로 쓰는 말이 예. 일치월장입니다. 일취월장이요? 예, 그러니까 네. 모든 분들이 다 일치월장 네. 하시길 바라고 예. 저의 일치월장은 이제 네. 일찍 예. 취업해서 예. 월급 받아 장가 시집 가자. 이게 젊은이들의 취업난 예. 빨리 해소하고 예. 또 지금 저출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젊은이들이 빨리 장가 시집 가서 예. 또 적당한 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유지하는 그런 사회가 건전한 사회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출산도 거의 좀 줄어들고 맞아요. 요거 빨리 건강한 사회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젊은이들의 마음 놓고 출산도 하고 또 마음 놓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회가 건전해지죠. 그게 선진국이고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일취월장. 저는 또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이 장난 아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학교 그 취업난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지난해 취업 많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군장대는 원래 그 조선이라든지 또 자동차 이쪽으로 특성화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자동차 GM 전에 대우 자동차가 생길 때 같이 생긴 대학이거든요. 예. 자동차 학과가 특화되어 있죠. 또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들어올 때 제가 조선학과를 만들어서 두 개 학과가 아주 취업이 잘 됐죠. 네. 근데 불행하게도 현대중공업은 2년 전에 조업 정지하고 GM 코리아는 이제 아예 공장을 폐쇄했고요. 그쪽 분야에 취업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사회 변화에 적응해야 되니까 제가 신재생 에너지학과가 있습니다. 이쪽은 아주 취업이 잘 되고요. 네, 네, 네. 그건 주로 이제 태양광, 뭐 이제 풍력, 또 석유화학회사들 그쪽이 요즘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 정비 쪽으로 좀 또 특화시키고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보건 쪽에 간호학과나 물리치료는 잘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하스피탈리티 관광, 호텔 관광과 조리도 취업이 잘 됩니다. 요거는 뭐 국내에도 되지만 해외도 많이 되고요. 또 사회복지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대는 사실은 실무 기능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대보다는 취업률은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많이 내려갔죠. 큰 회사 두 개가 문을 닫으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마친 학생들이 또 재입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취업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4년제 졸업생들이 뭐 자기들 전공 쪽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다녀보니까 자기가 공부나 이런 그 소위 말하면 화이트 칼라 업무, 사무실 업무보다는
나는 그래도 뭐 빵을 굽는 게 갑자기 막 당긴다. 뭐 요리사가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거는 이제 바로 전문대 영역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명한 제빵사나 제과사가 되기도 하고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유턴하는 친구들이죠. 저희 이 자리에도 그동안 이제 타 학교 총장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지만 정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대학이 학령 인구 감소하고 있고 잠이 안 오신다는 총장님들이 참 많아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입학 정원 가지고 예. 그 등록금 가지고 학교 유지하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더욱이 요즘에 그 인터넷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또 뭐 이런 것이 워낙 빠르게 진화되고 이제 발전하니까 강의도 이제는 사실 온라인 강의로 일반적인 지식은 다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거는 다 인터넷으로 듣고 와라. 그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라든가 더 나은 이제 좀 창의적인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요즘에 그 뭐 거꾸로 교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리키는 건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리키는 거 주입수를 가리키다 보면 애들이 듣다가 이제 뭐 졸기도 하고 이제 짜증 나는데 그것은 집에서 해오고 학교에서는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졸진 않죠. 재밌어지죠. 네. 그리고 지식이 좀 창의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서 오프라인 캠퍼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식은 이제 온라인으로 획득하고 오프라인은 서로 세미나하고 실습하고 실기를 연습하는 공간이 되고 같이 공동 작업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많이 바뀔 겁니다. 한 10년, 20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학생, 고3 학생들을 받아서 하는 교육이 또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제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평생 학습이죠. 평생 학습.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교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50, 60대 가지고 1차적으로 자기 있던 직장에서 나오면 2차적으로 이제 뭐 한 80, 90까지 건강을 유지할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저희 대학 같으면 교수 하시던 분이 정년퇴임한 다음에 난 농장을 하나 운영하겠다. 그럼 그분이 뭐 경영학이나 교육학 했던 분인데 농장을 어떻게 운영해요? 그 조경사 과정을 들어갑니다. 그 조경사 과정이 10개월짜리 과정이 있어요. 그게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거 10개월 마친 다음에 농장에서 이제 나무도 전지하고 뭐 네. 나무도 가꾸고 이제 이러면서 잘 가꾼 나무는 팔기도 하고 안 팔리면 자기 뭐 친척이나 자기 주변 사람한테 기증도 하고 어차피 뭐 연금으로 사시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걱정 없으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또 그러다 잘 팔리면 돈도 벌고 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제2의 직업이나 재교육 받아서 재창업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그냥 복지관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뭐 무슨 복지관 가서 붓굿을 배우고 뭐 사교 댄스를 추고 당구를 하고 가는 게 그런 노년 생활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예를 들면 무슨 커피다. 커피점을 내서 마시는 커피도 바리스타 과정도 하고 배우고 네. 또 빵도 구워볼 수 있고 또 뭐 농장 아니면 뭐 야생화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노인 복지가 되는 옛날에 그 DJ 대통령이 말한 생산적 복지죠. 복지가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전체가 나라에서 다 노인들 후생 재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그래서, 단순한 시간 예. 보내기가 아니라 네. 즐기면서 생산성이 좀 나올 수 네, 있는 네. 그것이 바로 평생 교육 대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A향대상 수상한 우리 군장대 이승우 총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은 또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수식어가 있어요. 이승우 총장님 하면은 한때는 또 공직에도 있었고 예, 대학 총장님으로도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님을 또 맡고 계시고 네. 예, 어떻게 해서 또 인연이 됐습니까? 제가 예. 2년 반 전에 제 전임이 김대권 전 이제 부지사께서 하시다가 그랬었죠. 네. 예, 그분이 이제 그만두고 후임을 찾는 과정에
동학하면은 이제 전라북도가 그 뭐 고부 봉기부터 해가지고 네. 뭐 무장기포니, 백산, 뭐 대회니, 황토현 전승이니 다 이게 다 전라북도 전주 화야까지 전라북도의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동학 그 기념재단이 있습니다. 예. 정읍에. 그래서 이제 그 후임 이사장을 물색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추천이 돼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될 때까지는 몰랐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동학 뭐 이사장이라고 해서 또 비상근 자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평생 했던 일이 이제 그 행정, 지방행정 일이고 또 이제 지금은 가업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학농민혁명 2년 반 동안에 이제 제가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좀 발휘해 달라고 그래서 예. 제가 2년 반 정도 지금 재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임하면서 또 큰일 해놓으신 게 기념일 정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이견이 있었는데 5월 11일이요? 네. 예. 일치를 보셨더라고요. 5월 11일이 그 황토현 전승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제에 관한 그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됩니다. 예. 2004년도에.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기념일이 같이 제정이 돼서 국가적인 그런 행사를 치러주면서 국가적으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또 우리 민족이 나아가 어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기념일 제정을 못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동학이 뭐 사실은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나면서 무장에서 모여가지고 예. 4월 25일입니다. 그다음에 5월 1일 날 백산에서 이제 대회를 열어서 전봉준 장군을 대장으로 모시고 예. 그다음에 황토현에서 이제 그 전라 감영군을 격파를 해요. 그런 과정에 그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네 지역에서 일어나는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다. 맞아요. 뭐 이런 그래서 것을 일치를 가지고, 못 보고 있었죠. 예, 그래서 네. 뭐 무장기포로 한번 의견이 모아졌다가 또 정읍에서 하도 반발하니까 또 그다음에 백산 대회도 중요하다 그러고 또 뭐 전주 화약일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한 14년간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주장과 서로 간의 대립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전에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별로 이것을 지정할 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핑계로 진행이 안 됩니다. 흐지부지 됐었죠. 예, 근데 네. 이제 제가 임명될 때가 박근혜 정부 말기인데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하지만 제가 이사장이니까 기념일은 제정이 돼야 기념행사가 되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그 기념공원 예산이 원래 국비 사업이었는데 그게 지방비 50% 부담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더 탄력을 네, 못 받죠.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기념일도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그 당시 이제 유성엽 위원 등 또 여러 뭐 또 도종환 장관 등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예, 404억짜리가. 예. 그다음에 기념일도 이번 정부에서 이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다녔죠. 4개 자치단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집하면 기념일은 없습니다. 없고 저도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추진이 안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걸 빌미로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4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어떤 날로 지정해도 받아들이겠다는 그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다 주장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던 차에 작년부터 이제 문광부가 공청회도 하고 또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명으로. 저하고 유적기 회장하고 천도교 교장하고 서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강 국사편찬위원장하고 안병호 정신문화연구원장 5분이 모여서 한 8차례 이상 모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14년간 논의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데 결정만 하면.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되고. 예. 사실은 이 그 동학농민혁명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인데 3.1운동에 직접적인 또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동학농민혁명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3.1운동의 33인의 민족 대표분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33인의 대표 중에 대표가 손병희 선생입니다. 이분이 동학 그 농민혁명 당시에 북접에 이제 접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학 그 후신인 천덕의 3대 교주입니다. 예.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 관여했던 분이 9분이 33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1 독립 선언서는 민족 자결과 자주 독립에 대한 그 선언이지만 예. 그 속에는 동학에서 주장했던 그 인내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이 하늘이다. 민주주의 사상이 그 3.1운동 속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일제의 그 어떤 탄압을 피해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피신해 있다 다시 돌아와서 한 운동이 3.1운동이거든요. 그래서 3.1운동에는 동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념재단에서 지금 예. 그런 작년 11월부터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 수로 3부로 이루어져 있죠. 첫째는 이게 함성에서 만세로, 그러니까 동학 때는 함성을 질렀죠. 그렇죠. 봉건 제도를 없애고 일본을 몰아내자 함성을 지르고 혁명을 했는데 3.1운동은 만세입니다. 네. 혁명은 아니고 만세예요. 우리의 의지를 비폭력, 평화적으로 표현한 아주 기가 막힌 그 운동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게 네. 없습니다. 네. 인도의 간디 정도나 좀 비교될까 하여간 굉장히 훌륭한 그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혁명군에서 민족 지도자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국에서 구국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 3부작으로 해서 저희가 그 특집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해방 후 좌우 이념 대립 국면에서 통학혁명 운동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또 기념일까지 지정이 되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해서 유족 등록을 받고 있던데 등록으로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 유족 등록이 되면 물질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분들을 아주 난적이나 비적으로 폭도로 분류해가지고 동학난을 일으키는 나쁜 사람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걸 참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1994년부터 그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해서 2004년에 법이 됐고, 그 법 이름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입니다. 예. 법명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차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발굴을 한번 했고요. 근데 그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라서 예. 좀 이렇게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법을 개정해가지고 문광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을 만들고 그 업무를 제가 위탁받아가지고 기한 없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저희 재단이 존속하는 한 유족은 등록을 받는데 고손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손자나 증손자 정도 또 고손자까지 받으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더 받을 거. 그 후에도 나오시면 받는 것이고. 네. 124년 전 얘기니까요. 지금 이제 125년 됐네요. 이제 해가 한번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명예가 회복되고 그 이름이 등재돼서 저기 황토현의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다 이름을 쭉 저희들이 이제 기재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날짜가 되면 와서 그 선조들을 또 기념하고 숙모하는 그런 이제 명예를 회복받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일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사장님 맡으면서 날짜 하나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지정이 된다면 올해 5월 11일 날 국가 행사를 치르겠고요. 네네. 또 무엇보다도 지방비였던 그 동학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이제 국비로 예. 바꿔놓은 것도
큰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난해 전북의 해양대상 수상하신 또 이승우 총장님과 함께했는데 군산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군산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고 안 좋다는 걸 정말 체감하셨을 텐데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걱정 많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또 나오셨으니까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학교 또 책임자로서 또 한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대학들이 고등교육 기관이 할 일이 이제 학생들의 평생 이제 일해야 될 전문성, 네. 직업을 가질 전문성을 키워주고 또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인성, 그러니까 하나의 훌륭한 시민으로 양성하는 게 저희 이제 교육기관의 일인데요. 지금 뭐 큰 기업 2개가 이제 문을 닫았지만 예. 또 군산은 아직도 600개 기업이 있습니다. 또 이제 새만금과 더불어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은 잘 키워서 국내 기업과 해외에 또 취업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예. 옛날에 중국 위주였는데 지금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이렇게 네팔이나 파키스탄, 또 뭐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또 이제 그걸 보면서 산업 인력을 확보해야만이 자기는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공장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산업 인력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훈련을 시켜서 데려오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외국 인력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또 뭐 폴리텍 같은 데 훈련을 시켜서 저희들이 요즘 저출산 때문에 산업 인력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력이 줄어요. 예. 그 줄어든 인력을 그 젊은 외국 인력을 데려다가 쓰고 한 3년에서 5년 쓴 다음에 그분들은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 가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또 자기네 산업을 이끌어가는 역군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좋고 그쪽도 좋은. 또 우리나라도 지금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서 예. 일하는 친구들은 그쪽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국제화된 구도 내에서 인력 양성 그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잘 적응하면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학생 수가 줄었다고 그냥 주저앉을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저개발국에서 선진국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전 예.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 경험을 공유시킬 수 있죠.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또 해안을 모으면 돌파구가 또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지난해 그 큰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학생들 취업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 진행대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주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